안녕하십니까. 처음 맞는 토요 공개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백만금님. 반갑습니다. 네. 어,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님. 어서오십시오. 예, 줌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음, 예, 목표를 향해님. 오랜만이에요. 네,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음, 유정님. 네. 아, 용정님이시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음, 매우 춥습니다. 아, 이렇게 추운 예, 겨울 얼마만이라죠? 예, 뭐 저쪽 남쪽 지방에서는 50년 만이고 서울에서도 2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어, 그나저나 날씨는 이렇게 춥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는 날씨 추운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 반대로 가고 있죠. 자산 시장 어마어마한 예, 뭐 버블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도 지난 밤새 또 올라서 신고가 행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테슬라 같은 종목들 폭등하는 거 보면은 야,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더니 그 돈 푼 것의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 결과물은 항상 나중에 고통으로 돌아오거든요. 풀 때는 좋지만 나중에 회수할 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예, 그걸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네, 어서 오세요. 쭉바에서 대박으로님. 네, 에, 프로그램이요? HTS 말입니까? 아, HTS 이거 대신 준 겁니다. 네, 펜트백님, 예, 잘 들려요? 네, 고맙습니다. 음, 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해도 뭐 4조 달러가 넘고 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 앞으로도 또 1조 달러를 더 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9,500달러 풀고도 또 이런 것들이 예, 돈값이 떨어지니까 자산값이 계속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테슬라가 어제도 8%, 오늘도 8%, 8%씩 올라가요. 8%씩. 그러면서 테슬라 시가총액이 미국 랭킹 5위로 올라섰습니다. 페이스북을 앞질렀어요. 8,300억 달러. 조만간에 조 단위로 올라서게 생겼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이 정도 뭐 그러니까 9,100억 정도 우리 돈으로 9천억 달러 9천조 900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그 900조가 넘는 8,300억 달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지금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예,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돈으로 910조입니다. 910조. 그러니까 요즘 뭐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500조가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어제 지난 밤새 하루 동안 테슬라 주가 상승 하루 상승해서 늘어난 시가총액 규모가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의 시가총액과 맞먹을 정도예요. GM이 61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조 정도 되죠. 70조. 현대차보다 조금 더 크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만 작년 1월달에 1,000달러 넘었어요. 1,000억 달러. 예. 지금 8배가 넘게 폭등을 한 겁니다. 1년 만에 8배가 넘게.
하여튼 뭐 테슬라는 신기록 경신기 기계입니다. 기계. 최근 11거래일 연속 지금 오르고 있고 뭐 버블이니 뭐니 무슨 소리가 나와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돈의 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8,000%, 180배가 올랐습니다. 180배. 그것이 바로 테슬라다. 망해가는 회사였지 않았습니까? 과연 테슬라만 이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고 테슬라만 이럴까? 주식시장 신고가 랠리 우리나라 어제 뭐 어쨌습니까? 100포인트가 넘는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3,100도 넘어서 버렸어요. 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자산가치의 폭등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4,750만 원. 하하하하. 비트코인 1비트 가격이 4,750만 원입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게 뭐 멀리 본 거 아닙니다. 지난 11월 달, 10월 달, 예? 10월, 11월 이때만 해도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 했어요. 1,500만 원. 네? 10월 말까지만 해도 1,500만 원 했습니다. 11월 해봐야 뭐 예. 근데 최근 들어서 12월 중순 이후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4,750만 원. 비트코인 한 사람들 돈 벌었겠네요. 그죠? 벌었을지 안 벌었을지는 몰라도 이런 난리 북새통입니다. 돈이 돈을 먹고 사는 지금 그런 장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급등세 이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모든 거품의 어머니다. 비트코인이 모든 거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과거 90년대 그 닷컴 버블 그리고 2007년 그 모기지론 사태 일어났듯이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 뭐 이런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비트코인이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가치가 지나치게 급등하고 있어서 경계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품이 커지는 순간을 즐겨라. 예, 즐겨라 이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붙들고 있는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붙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품을 즐겨라. 거품이 터지기 직전까지 가장 강력한 상승을 하죠. 그죠? 언제 터지느냐인데 지난 밤새 미국 증시가 살짝 그 아랫꼬리를 쫙 달고 올라왔죠. 예? 예, 다우나 뭐 이 밑으로 살짝 빠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이제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어요.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이것은 뭐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쪽에 낙관론이 워낙에 팽배해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의 이 블루웨이브가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상원과 하원 뭐 전공까지 다 잡았기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만들어졌는데 상원에서는 하원은 항상 뭐 민주당이 앞섰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이 수적 우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50대 50이야 지금은. 이번 블루웨이브가 형성된 게 50대 50이 됐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수는 100명인데 민주당이 50명, 공화당이 50명이에요. 그런데 이 상원 의장을 미국 부통령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통령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상원마저도 장악한 그런 꼴이 된 건데 이
민주당 상원의원 한 사람이 지금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조 바이든이 아니라 조 맨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표적인 중도파랍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1인당 600달러 지원에서 2000달러 지원으로 어,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블루웨이브가 만들어졌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겼는데 뭐 나중에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섬으로써 지수는 다시 반등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일 정도로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즐기고는 있지만 거품이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또 하나 시장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이 클라리다라고 하는 연준 부의장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경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채권 매입이라든가 또 뭐 회사채 매입 같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쪽에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 현 수준의 채권 매입을 지속할 것이다. 근데 시장은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서 회사채 매입과 같은 그 대출 프로그램의 확대를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확대를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 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 고용 부진은 놀랍지 않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회복될까? 현재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 지원 같은 것들은 필요치 않다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미국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는 것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연준의 흐름이 돼버린다면 미국 증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제는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구나. 거품 터지기 직전이구나. 아니 터지나 보구나.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의 그 정치적 리스크는 좀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죠. 뭐 바이든이 이제 그 당선인으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농성했지만 트럼프는 지금 트위터에서 트럼프의 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창구.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추가 선동의 위험 때문에.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11일 날 월요일 날 트럼프 탄핵안을 발의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정가의 변수는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월 20일 날 바이든 취임식이 마치고 나면 뭐 정치적 변수는 좀 안정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는 이 새 정부가 얼마나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내놓느냐 이것이 이제 추가 상승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돈의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과거 경험이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그러나 항상 지나고 나면 그래 그 말이 맞아라고 하는 것이 뭐 그게 이제 온고지신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지금 지나치게 부풀어져 있는 지나치게 넘쳐난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부풀어져 가고 있는
시장을 우리는 경계하는 마인드도 항상 갖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다만 아직은 거품이 커지는 순간을 즐길 때다. 아직은 즐길 때다.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저가에 굳이 팔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이제 시장은 보시면 되겠고, 뭐가도 5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제가 유가 50달러를 기대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어요. 이때 이제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던 유가가 이제 몇 개월 만입니까? 7개월 만에 5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방에서는 이제 회원님들이 WTI 원유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홀딩이에요. 네, 더 가져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차가 대세를 이룬다 해도 석유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신 맞고 세계가 여행 자유화되고 하면 유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침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 산유국들이 감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도 이참에 유가 올려서 그동안 배고팠던 거 좀 벌겠다 이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 이제는 정치적 변수 이벤트는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다음에 좀 어느 쪽으로 시선이 쏠릴까? 이제는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 것으로 봅니다. 실적이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실적이 관건이 되는.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실적 부진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어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춤했어요. 그거 발표하고. 그런데 그냥 치고 올랐죠. 네,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이 한 700만 주를 매수했네요. 700만 주를 매수했고 그동안 매도했었는데 다시 제 매수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엄청난 매도를 하다가 어제 이제 700만 주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 높은가를 우리가 점쳐볼 수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망이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이전 것 지나간 실적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상 최고치를 계속 끌어올리는데 참 재밌구나. 네,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실적 기대감만 가지고 이렇게 올랐을까?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히. 저는요, 뭐 이 바닥에 오래 있어 봐놔서 그런지 30년 넘게 증권업계에만 몸담았던 경험을 보면 주가가 오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미들이 뒤늦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이건희 회장의 사망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 전까지는 6만 원에 불과했던 주가예요. 7만 전자가 꿈이었었습니다. 그죠? 7만 원 한번 대보는 게 꿈이었어요. 6만 원 했던 주가가 이건희 회장 사망과 동시에 쫙 치고 오른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 이건 뭐 가십성의 얘기지만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들어눕고 3년 넘는 세월 3년이 뭡니까? 6년인가요? 그동안 얼굴을 한번 비춰진 적 없습니다. 네. 그냥 식물인간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흘러나왔고요. 그 기간 동안에
상속세 문제 같은 거 준비 안 했겠습니까? 지배구조 개편 준비 안 했겠습니까?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게 신호탄으로 받아들였어야 되거든요. 사망일자 선언은 그냥 우리가 왜 그 에쿠모에 그 산소호흡기로 연고 있는 사람 요것만 떼면은 바로 사망이잖아요.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눈치를 채고 올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한계죠. 그죠? 그걸 못하는 게 한계예요. 어쨌든 6만 원 했던 주가가 9만 원 됐어요. 예? 9만 원 됐습니다. 불과 두 달 반 동안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가 늘었단 말입니다. 50%가 세상에 350조 하던 것이 350조에도 못 미치던 것이 지금 500 넘었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상속세 몇 푼 내는 게 문제겠습니까? 지금 보유지분 가치가 얼마가 늘었는데요. 우리 방에서도 뭐 ELW 콜로 그 소외감은 좀 달래기는 했지만 고수익으로 청산을 했지만 마지막 휘날레는 또 못 먹었어요. 최근에 휘날레 요거는 마지막은 아니죠. 예. 최근에 휘날레는 못 먹었습니다. 요거 먹었으면 막이 났을 텐데 이게 이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 먹으려고 하면 아프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는 놈이 막 이래 하루에 7%씩 풍을 해내니 지수가 안 오르겠습니까? 지수는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수는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요거는 막 난리를 치고 오르는데 어제 대형주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중소형주는 못 미쳐요. 0.4%밖에 못 올랐어요. 소형주는 마이너스. 코스닥도 맞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마이너스. 이게 완전 소외감 느끼는 체감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증시는 3100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지수는 다 올라가 버리고 있는데 보유 종목 개별주들은 오히려 오른 것도 없으면서 빠진 놈도 있고 이러다가 코스피 대형주 강세가 멈추어서 시장이 조정에라도 들어간다면 그동안 오르지도 못했던 내 주식 개별 종목 덩달아서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지는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네. 시장이 참 그렇네요. 시장이 참 그래요. 네. 나한테 기회도 안 주고 마구 날아가 버리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카톡방 리딩에서도 알려드렸듯이 과거에 시장이 확 날아갔던 시절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시장은 말입니다. 80년 1월 4일 날 지수 100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수 100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지수가 1000을 돌파하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9년 만에 10배, 배형이 10배가 된 거예요. 주가가 10배가 된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수가 아주 작았습니다. 뭐 1, 200개에 불과했었다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제가 처음 주식시장에 올라왔는데 이때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은 9박 10일 동안 오릅니다. 주가가 9박 10일 상한 폭이 4% 6%할 때니까 9박 10일 오르면 한 더블 나와요. 이때는 유상증자를 해도 액면가 유상증자입니다. 액면가. 액면가로 해요. 그냥 요즘은 시가에서 뭐 할인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액면가 5,000원짜리 주가는 5만원 하더라도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5,000원에 해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은 대박 나는 거죠. 유상증자 소리만 나와도 뭐 주가 9박 10일 오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1000이라는 시대를 딱 맞이를 했는데 이때 우리 경제도
엄청난 발전을 했죠.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고 시장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개인들이. 그러면서 증시 1000을 돌파하는데 개인이 또 기여를 하게 된 거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 쳐다도 안 봤어요. 88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죽습니다. 바로 이때 80년 1월 89년 3월 달에 1000포인트 돌파했는데 이때 돌파하고 바로 꺾여요. 1015포인트 고점 찍고 1015포인트 고점 찍고 바로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94년에 잠깐 또 반짝 반등을 하지만 1000을 찍지만 다시 밀리고 IMF 얻어맞죠. 이 추운 IMF를 얻어맞습니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끌어보니까 그렇지, 이 로그 차트로 보면은 이때의 상승은 지금보다 상승률로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예, IMF 때 충격도 엄청나고요. 이건 이제 로그 차트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데 언제 했냐? 2007년도에 합니다.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합니다. 7월 달에. 근데 2007년 7월 달에 이때도 2015포인트 고점 찍고 다시 밀립니다. 2015포인트. 그 잘 아시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예. 3일 천합니다. 사흘 천하. 3일 만에 2000이 깨지고야 맙니다. 바로. 근데 이때도 보면은 이때 제가 이제 흔히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 주식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는 펀드 열풍이 불었어요. 펀드 열풍.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미국도 뭐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이 서프라임이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이게 대출을 잔뜩 일으킨 거고, 또 주택 가격 지표에다가 대고 또 옵션 파생 상품이 막 창고를 합니다. 100배짜리 막 1000배짜리가. 그러면서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죠. 예, 그때 이제 뭡니까? 주택금융업체들이 몇 개 무너지고 이런 사태가 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무너지고요. 이때도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우리 증시에서도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역은 개미들이었어요. 이때 펀드 열풍 부를 때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창구에서 펀드를 팔았습니다. 펀드 판매를 했어요. 펀드를 판매하면 증권사에서 수당을 줬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은행 창구 여직원들이 본업인 은행 업보다 펀드 판매 업무에 더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거 팔면 수당이 나오니까. 시장 바구니 들고 아줌마들 와가지고 펀드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럼 바구니에다 담아가려고 그러나?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때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들어서 꼭지를 만들었다. 제가 강조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말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시 2000이라는 시를 다시 만나기까지가 참 여기에서 그냥 지루한 박스세가 7, 8년을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드디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 나타나요. 이런 긴 박스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가 3월달이었죠. 저점 확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값 오르고 뭐 연끌이 어떻고 막 해오던 시절이었고, 금리는 이제 이때 막 팍팍팍 떨어뜨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가 막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을 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죠. 급락은 매수의 기회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들어 오는데, 이들을 우리는 이제 동학개미라고 하죠. 예, 우리 펜트님, 서학개미. 이젠 동학개미의 서학개미까지, 그죠? 동학개미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들은 과거에 2007년이나 뭐 저쪽 80년대 후반에 2000을 돌파했던, 그러니까 그걸 마디지수라고 합니다. 마디지수 돌파 시점 때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을, 그때 당시에 개인들의 지식 수준과 지금 우리 동학개미들의 지식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부해요. 또 당시에는 나이 좀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지금은 새로 유입된 젊은 층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의 주축 세력들이 누굽니까? 2030 아주 젊은이들이 영끌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은 단군 이래 가장 가방끈이 긴 세대입니다. 70% 이상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저금리 시에 지금 자산을, 재테크에 대한 눈이 많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그래프 보고 분석하는 능력 기본이에요. 이들이 강력하게 치고 들어서 하는 얘기, 돈의 힘을 못 이긴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봐라, 아파트가 어찌 되느냐, 정부에서 별의별 억제책을 써도 날아가지 않더냐. 아파트값 상승에 비하면 주식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응? 아파트 가격, 아니 강남 아파트가 얼마냐 지금, 이런 얘기. 10억 하던 게 30억 하지 않냐. 근데 삼성전자 6만원 하던 게 9만원 했다고 뭐 대단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탑할 방법이 없어요. 탑할 방법이 없어요. 세계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가장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코스피 월봉입니다. 석 달 연속 짱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한 달에 14%, 15%씩 오르고 있습니다. 10%씩. 올해 들어서도 이제 5거래일 지났는데 10%가 이래요. 종합지수가. 코스피 200으로 치면 더 해요. 코스피 200으로 치면, 왜냐? 대형주들이 오르니까. 코스피 200으로 치면 올해 들어서 벌써 10.5% 올랐어요. 더 가파른 상승이에요. 이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계는 해야죠. 경계는 해야 됩니다. 일단 뭐 3월 달부터는 또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만큼 높아지는 거고요. 주위에 여러분들 젊은층들 주식 투자해 가지고 수익 냈다는 얘기 막 SNS에 올라오는 것들 많이들 여러분 보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증시가 지금의 증시다. 다만 이렇게 자금력 구속력을 갖춘 동학개미들이 아무리 시장을 끌고 간다 해도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겁니다. 가장 좋은 호재는 많이 빠진 겁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많이 올랐으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격언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진리처럼 불려져온 그런 말을 격언이라고 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말은 항상 머리에다가 염두에 두어
그러나 거품이 커지는 순간은 즐기자. 이런 마인드로 가십시오. 경험과 경륜,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장이 순리를 벗어난 그런 흐름을 보이면 꼭 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지금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오버슈팅의 오버슈팅입니다. 예.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는 항상 커져가는 거예요. 달러화의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그만큼 풀기 때문이죠. 네.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탈이 나요. 네. 우리나라 증시,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어제도 미친 폭풍승이었습니다. 4.7% 폭등한 나라 없습니다. 예, 한국밖에 없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에 대비하자라는 것은 항상 누구나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뒤로 하고 시장은 계속 가고 있네요.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증권사들 작년 말에 올해 코스피 예상치 고점이 3,100, 3,200이었습니다. 낮게 잡은 데는 3,000이었고요. 다 수정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급등 이후 급락 걱정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쫄고만 있을 겁니까? 팔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급등 이후 급락은 필연이다. 그렇다면 그 급락을 기회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번 급등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예. 최고의 기회예요. 역발상 대응을 하자 이거예요. 예? 이번 이 급등은 더 없는 기회다. 지난번 3월 달에 급락이 또 한 번 최고의 기회였듯이 말입니다. 에? 코로나로 인한 급락이 최고의 기회였듯이 급등에 따른 조정 또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기회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어제 LG전자도 4분기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LG전자는 4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내놨어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LG전자. 그죠?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삼성전자는 아직은 또 반도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외국인이 이놈은 또 팔았네요. 160만 주나 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자, 반도체 DRAM 익스체이를 보더라도 최근 상승 추세가 장난 아닙니다. 보다시피 전고점을 뚫었어요. 주봉입니다. 바닥점 찍고 이제는 정고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올해 그래서 빅사이클로 접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여기에다가 어제는 느닷없이 현대차가, 그죠? 현대차가 애플하고 협업을 한다. 전기차를 합작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 나서 폭등을 했습니다. 아직은
협업을 애플이 제안은 했지만 서로 검토하고 하는 수준이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미 굴뚝에 연기 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큰 기회인 거 맞습니다. 하다 보니 얘마저도 이제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장이 강세장이다 보니 이런 재료가 불을 땡겨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성을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은 터지기 전까지 그 순간을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나친 낙관론, 이에 따른 급등, 이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근 우리나라 엄청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아직은 신용융자가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20조 원을 돌파했어요. 신용융자가. 물론 사상 최대죠. 예. 뭐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랐고 주가가 올랐으니 신용융자도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예. 시총 대비 신용융자 금액 비율은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닌 거예요. 고객예탁금도 69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시중의 유동성,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 이 엄청난 자금, 이것이 아직은 시장이 빠지는 것을 용납 않습니다.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언젠간 터질 것이다 이거죠. 터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클라리다라고 하는 연준 부의장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추가적인 채권 매입이라든가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더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시작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이렇게 오를 때 기회를 주는 것들, 저는 그럼 이제 이렇게 급등 이후의 기회는 뭡니까? 급락이잖아요. 급락 때 주식 투자만 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오히려 거꾸로 뭐 인버스 가지고만 되겠습니까? 이제 인버스도 못 산대요. 1,000만 원 이상 예탁금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올해부터 바뀐 거죠. ETF 매매도. 그거 사가지고 언제 큰 돈 벌겠습니까? 그렇게 안 빠져줘요. 시원하게 빠져주면 좋은데. 그러나 빠지기 시작하면 기회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잡고 거기에 맞춘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그것을 우리 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ELW 매매죠. 그죠? ELW 매매. ELW 매매를 통해서 급등을 기회로 잡아보시라. 네. 예. 급등한 증시가 더없이 좋은 기회를 품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ELW 매매, 뭐 실전 매매 가끔 이제 공개 리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했죠. 예. 따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매력도 느끼실 거예요. 따라오고 계신 분들. 제가 최근 이제 2월 지난달에 최근에 했던 3번의 공개 리딩 결과들입니다. 보시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요거 사흘 동안 했던 거죠. 사흘 동안. 이때 총 투입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31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43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쵸? 43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게 그냥 뭐 글로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종목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얼마에 샀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잖아요. 얼마에 사시라. 사시라 할 때도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100만원어치를 사잖아요. 100만원어치. 그죠? 10시 19분에. 그리고 1시 57분에 또 100만원어치를 233원에 빠지니까. 또 그 다음 주에, 이게 이제 금요일이었고, 월요일 날 와서 다시 또 9시 8분에 180원에 또 빠지니까 100만원어치를 샀죠. 그죠? 그리고 판 거는 15일 날 팔아버렸죠. 250원에. 그러면서 수익을 낸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문자예요. 이게 매수 풋 255원에서 265원 걸기. 매수 걸어두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뜬금없이 나 샀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살 준비하시고 얼마에 걸어두세요. 그것도 가격을 255원에서 265원까지 세 등분으로 나눠서 사라 이거예요. 255원, 260원, 265원 세 등분으로 5원 단위잖아요. ELW는 호가가 5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220원에서 230원 사이 매수. 이 세 단계예요. 세 단계. 3등분해서 삽니다. 분할해서 100만 원을 33만 원어치씩 나눠서 사는 거예요. 세 개로 나눠서. 그래 놓고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 차원문 단타다 그러면서 기다리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55원에서 65원 사이 다 잡히니까 260원이 되잖아요. 평단이. 그리고 3,900주잖아요. 1,300주씩 3번 나눠서 샀으니까. 그죠? 그리고는 팔 때는 어떻게 하냐? 팔 때는 얄짤이 없어요. 팔 때는 단일가로 팔아버려라. 나눠서 파지 말고. 이거 한 계약이까지고. 매도 자리니까 확 다 던져. 15% 수익 청산. 그죠? 이거도 어떻게 했어요? 매도 걸기예요. 매도 걸기. 250원에 매도 걸기.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아침 9시 16분에 매도 갔는데 점심 먹고 와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어떤 때는 바로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죠. 그죠? 이 15일 날 그 43만 원, 300만 원으로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또 공개 리딩은 12월 22일 날, 이날은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수익 나서. 이날도 마찬가지죠. 2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어요? 26만 원을 벌었잖아요. 짧은 순간 작은 돈으로 이만큼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매매 리딩은 마찬가지. 매매 리딩은 항상 이렇게 저는 이 기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거짓 없게 하려고요. 이렇게 몇 시에 매수 걸기 얼마, 이거 보세요. 120에서 130원 사이. 이렇게 항상 제시를 이렇게 해요. 그다음 엊그저께 5일날 올해 첫 공개 방송을 했죠. 화요일날 해가지고 이날도 200만원 투자해서 20만원 수익 챙겼죠. 같이 따라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죠? 마찬가지예요. 매수 걸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매수 걸기. 그리고 비중은 이렇게, 비중도 지금 사서 합이 몇 개입니다까지. 차원물 단타입니다. 자, 10% 수익 단타로 청산합니다. 이거 따라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5일날 회원방에서는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국조선코올을 팔았어요. 100% 수익으로 100만원어치 사가지고 100만원 본 거예요. 105원에 사서 210원에 팔았으니까. 요거 11월 10일날 산 거야. 11월 10일날 사가지고 1월 5일날 판 겁니다. 아, 이 방은 개별 종목 콜도 하네. 예, 개별 종목 콜도 합니다. 이건 공개방에서는 개별 종목 콜 리딩은 못해요. 왜냐? 이 많은 사람이 매매를 하기에 적합치가 않아요. 정회원방에서만 매매하는. 지금도 우리 정회원방에 종목이 있죠. 당연히. 그죠? 정회원방에 좋은 예 하나 들어드릴까? 지금 정회원방에 이마트 콜을 가지고 있어요. 이마트 콜. 이마트요. 이마트 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벌써 거의 더블 가까이 왔어요. 더블. 네. 또 어제 한 종목을 그저께 또 샀어요. 그저께. 그러니까 개별 종목 콜 매매도 자주 한다. 아까 삼성전자 콜로 수익 났다 그랬죠. 삼성생명 콜로는 300% 수익 났습니다. 예. 그런 거. 그래서 회원방은 이렇고 1월 5일날 공개 리딩 끝내고 오후에는 회원들을 상대로 ELW 콜을 사가지고 또 20% 수익을 냈어요. 당일날. 그러니까 회원방은 또 여러분과 공개 리딩 할 때 내용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죠. 5일날 회원방에서는 140만 수익을 챙겼고요. 회원방에서는 요 세 종목을 팔아서 30만원 수익을 챙겼습니다. 회원방의 리딩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게 이제 문자 메시지 제가 올리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못 따라 할 이유가 없는 매매입니다. 그렇게 리딩을 합니다. 제가 이마트 요즘 무료 카톡방들 막 희한한 정보방이니 뭐 하면서 공짜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옛날 대여 업체들 있죠. 걔네들이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가짜 프로그램이죠. 가상 매매를 하면서 수치 노름만 하고 있거든요. 돈 받아서 챙겼다고 뉴스에 나왔죠. 750억 먹고 튄 놈들 나왔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막 거기 보면은 나 지금 1000만원 넣어놓고 오늘 600만원 벌었어요. 300만원 벌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져요. 막 그러는 바람잡이들 있죠. 네? 조심하십시오. 가짜 계좌에다가 돈 넣어놓고 돈 벌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 돈 찾으려고 들면은 막아버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런 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공개 리딩에서 실전으로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릴 거, 이번 이 급등장은 분명 꺾어질 것이고 그 자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드려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난 밤새 달러화가 네요. 미국이 채권금리가 올랐고요.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다가 달러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돈 풀기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였다라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 더 확대 안 한다네. 달러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중요한 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더니 중요한
이 지지선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1050원 전후죠. 1050원 60원 정도. 요 자리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지지선을 형성하고 반대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최근 단기 쌍바닥이 또 형성이 됐거든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자, 일봉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 쌍바닥이냐, 그죠? 밤새 역외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을 했네요. 3원 30전 상승해서 1,003원대 왔어요. 환율이 반등한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돼 들어오기가 곤란한 부담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이렇게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환율이 반등을 시작한다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쌍바닥이죠. 그림이 반등을 시작한다면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올랐으니 조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잡을 수 있는 한번 시도를 하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매매는 당월물 안 하고요, 차월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주지만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주에 우리나라만 옵션 만기가 아니라 미국도 옵션 만기가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옵션 만기주가 있어서 변동성은 아마 상당히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월물로 위험한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리딩으로, 저는 뭐 하루 10만원 벌기를 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작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루 10만원 벌려고 하는데 20만원 벌리는 거는 뭐 박수 한번 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리딩, 그런 각오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동참하시고 같이 해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동참하시라 이고요. 시장 상승세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꺼지는 순간,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즐기되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고 뛰어들지는 마십시오. 시흥자가 사상 최고치이고, 또 주가 상승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고점에 물리지 않을 그런 매매를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기 겁날 거예요. 현대차 사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사죠. 근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오십시오. 제가 개별 종목 ELW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놓고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더블 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아셨죠? 예. 자,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종목 추천은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기회 같이 동참해 보시고, 기회 같이 동참해 보시고, 돈 버는 투자, 진짜 기회를 만들고 있는 방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마감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